안녕하세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전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영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이제 그 난이도가 어떠냐 이거하고 간접 연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이도 자체는 사실상 그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저 수준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책 전체가 고급형으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그 절대평가하고 뭐하고 하면서부터 훨씬 더 질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계속 저질화되는 것이 기준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그 원래 예년하고도 지금 좀 틀리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신만 이제 그 준비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수능 자체는 완전 이제 분리가 돼버리는 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통합적인 내용이 좀 힘들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보면 이래요. 제외할 수 있는 전체 문항수가 254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개라고 이제 친다면은 이런 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본다 할지라도 그냥 보면 무조건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요지나 주장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중에서 4개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 30% 정도는 그 건질만한 것이 있기도 해요. 요지보다는 이 주장 쪽에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어법으로 괜찮은 게 있다든가 어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낼만한 것들이 한 30% 정도는 건져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빼고 일치 여부에서도 10개가 있다 가령 그런다면은 여기서 안 내면 일치까지로 포함을 한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수한 그 일치 여부 지문에서는 한 10개가 있다 그런다면 한 문장 정도에서는 어법이라든가 뭐 이 정도 건져지는 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건 다 그냥 없다 치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장문 세 문제 짜리는 어차피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틀린다 그러는데 여기서 뭔가를 틀린다 그러면 학생 수준은 6등급 정도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래서 이걸 다 없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1, 2, 3에서 위 유형들을 다 제끼면은 30문제 정도가 제껴져. 그럼 총 해서 70문제는 그 이제 그냥 우리가 버려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70문제를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저가치 문항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EBS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 유형에만 딱 적절하지, 그 문제 답을 맞추면은 다른 식으로 변형해도 맞출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면은 4등급선까지 대부분 알 수 있다 하는 식의 그 지문이, 저가치 지문이 50개 정도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빼고 나면 이거를 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제거하고 나면 사실상 약 135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쓸 때는 135개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차라리 그죠, 뭐라 그럴까, 일이 보내고 싶은 놈들이 또 여기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이쪽으로 그냥 보내고 싶은 것이 또 몇십 문제가 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 가치가 있는 내용은 한 100지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습 가치가 있는 내용 100지문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내신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내신 기준이라는 것은 과거에 직접 연계를 이제 라고 가정했을 때 학습 가치가 있는 것이 100개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00개라고 했을 때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간접 연계다 그런다면, 그 간접 연계형이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그 내용이 그죠, 소재가 좀 참신해야 돼요. 소재 참신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문 자체가 다양하게 변형되는, 그러니까 소재 참신성이라는 거 여러분은 소재 자체가 참신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원글에서 그 어떤 소재에 대해서는 얘기가 막 확산적으로 다양한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특정 소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제외를 해주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간접 연결로 소재도 괜찮고 EBS에서 글도 괜찮고 하는 경우가 한 50개 정도, 50에서 진짜 줄인다 그러면 30개까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면 사실상 좀 너무 막 하는 거죠. 감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간접 연계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글은 좋은데 특정한 그 출제 이론 자체는 나는
그 관심사가 좀 더 다른 쪽이야. 그럴 경우는 그 소재가 아닌 자신의 관심사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생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를 출제를 할 때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소재 연계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70에서 8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계 체감이 확실해져요. 왜?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 사람이 선호하는 표현하는 문체가 있고요. 어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체감을 연계됐다고 체감을 하려면은 어휘가 비슷비슷해야 돼. 단지 소재 때문만이 아니에요. 소재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호하는 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할지라도 글에서 느낌 자체가 틀려지는데 그 느낌이 같아야지 여러분이 연계된 게 맞구나. 이걸 체감을 해야 돼. 연계 체감을 여러분한테 확실히 인식시켜주지 못할 정도로 그 연계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면 그거는 연계율 실패로 나중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음에 출제자한테 제일 큰 고민거리가 돼요. 그럼 그거를 결국 뭘로 해결해야 된다? 동일한 교재로 가면서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준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BS 책 내용에서 우선 봅시다. 이 250 몇 개인데 그럼 여기서 일단 이렇게 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러줘서 100개라 할지라도 실제로 100개를 본다 치면 그러니까는 그 원전이라 칩시다. 원전을 살펴보면은 딱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럼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원래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서 나올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인 이 부분에서가 좀 더 연결이 되면서 좋을지 하는 걸 몰라요. 그러려면은 결국 어느 정도 가야 돼? 원래 내용의 4배 정도를 3 내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3 내지 4배를 읽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읽어야 돼. 그럼 이 부담 때문에 방법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부담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선생님들이 지금 훨씬 많다 하는 거는 이미 드러났어요. 대책이 없다. 소재별로라고만 얘기하는 순간 없어요. 반드시 그 원전으로 치고 들어가야지만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에게 반론 제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여기에,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이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접 연계 예상 문제라고 해요. 예상 문제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작한다. 그럼 이건 이미 주어진 문장이 텍스트가 저한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이걸 골라야 돼요. 그럼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게. 이 작업은 할 거예요. 할 거고,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빨리 나올 수가 있냐면, 저는 작업 속도가 다른 선생님들 평균 잡아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은 무조건 빠릅니다. 3배에서 5배 정도 돼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믿어야지 뭐. 왜냐하면 이미 책 나온 지, 저는 딱 이틀이면 분석돼요. 책 나온 지 며칠 만에 이미 작업 끝났잖아요, 준비. 이거는 문제도 다 만든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만들어도 300개는 제가 그냥 만듭니다. 근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내신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끝내고요.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영어에 한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독해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은 문항수를 따로 세지를 않았어요. 여기 이제 이 보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빈칸으로 내기 좋은 문항이, 그러니까 빈칸으로 내기 좋은 문항이 60문항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낱말 어휘 똑같죠. 이제 그 낱말이라는 것은 흐름상을 얘기하는 거, 어휘라는 얘기는 선택형. 근데 선택형은 별로 내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문제 낼 때 이 ABC 선택형이라는 거, 소위 여기서 어휘를 ABC 선택형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 간단하고 고급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틀려도 이 부분에 틀리지 않고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흐름이 아닌 헷갈리는 어휘에 가까운 거고, 이건 의미 흐름이라서 이 의미 흐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내신을 좀 심하게 낼 때 어휘를 가지고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 흐름상의 의미로 가는 거지 모양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서 같은 이제 이 문제를 내기가 좋은 게 2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놈이 60개고 이게 25개라고 해서 그럼 이걸 합하면은 그럼 85개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기에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합해봤자 이 두 개를 합하면 85가 되는 게 아니라 65 정도인 경우가 맞아요. 학습 가치상. 그럼 요약문이라 칩시다. 그럼 요약문도 앞에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어휘 위주로 해서 흐름을 분석을 하고 중요한 표시된 어휘만 그 정리를 했을 때 뭐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어휘 위주 학습일 때 빈칸이 끝나고 요약문까지 끝난다고 그랬죠. 그럼 이놈도 일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했을 때 그러면 95개가 되느냐 그러면 95개가 아니라 결국 한 70개 이 정도 7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순수하고 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놈은 여기에 포함이 이제 연결이 되고 말고 하는 정도가 한 50% 정도는 연결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내용인 경우는 그 주제는 딱 하나예요. 실험 내용 같은 일화성으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논리적인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로 좋지도 않고 빈칸으로 좋지도 않고 요약문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흐름으로만 괜찮은 것이 또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0문항이라 했을 때 이 30문항 중에서 한 50문항 정도는 아니 50%가 뭐 가치가 아니까 그럼 70에서 85개 정도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통으로 합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이제 어법이나 밑주름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밑주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서 이 밑주름이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빈칸이나 어휘나 요약문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밑주름이라는 거 소위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함축음이잖아요. 그죠? 함축음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논리적인 글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조금 더 덜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덜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밑주름이 약 한 5개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5개가 아니라 10개 정도로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현재로 읽어본 바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지금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법을 5문항으로 했는데 실제 이건 5문항이 아니라 뭐 10 내지 뭐 20까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법 문항을 이제 고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4개 이상 있는 경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나 그 9월 평가원이나 이제 뭐 이때 보면은 전체가 가치가 있지 않은데도 특정한 한 부분만 어려워도 출제를 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가령 제가 가령 뭐 이제 문법, 어법과 관련한 곳을 2곳을 표시를 했다. 근데 이제 6월이었나? 9월인가? 6월인지 9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6월인가 9월이라 칩시다. 그리고 수능이라 칩시다. 이때 문제 나왔던 것이요. 그 여러분 작년 걸 예를 들어 해보면 작년 게 얘기하면 이건 어법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없는 거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가 1에서부터 5까지 있다 그러면 답에 해당하는 딱 2번이 답이었다 그러면 이놈만 가치가 있거나 여기서도 두 개 정도만 가치가 있고 2개 정도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3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커버하냐면 학생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체적으로 문법으로 낼 가치가 없다. 근데 이 부분의 어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라. 왜냐하면 다른데 이런 것이 나와도 이거는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 9월이 그래요. 작년 9월. 그럼 저는 이제 그 애들 몇 명 아주 소수를 그룹으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다 얘기해줬죠. 그 학생들이 제가 엄청나게 적중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거 똑같이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전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작년 거 발표하면 제가 제일 그 정답 적중을 많이 갔을걸요. 6월은 제가 안 했던가? 문제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사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든 문제를 다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에서 하는 경우는 또 그게 따로 있고. 어찌됐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난이도로 보자면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전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학교 내신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변수라고 할까? 변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체 분량의 한 50% 정도 학습을 하면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특정 그 학원들이라든가 그 자료를 판매하는 카페라든가 이쪽에 보면은 모든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다 내요. 5가지 이상으로 문제마다 5가지 이상으로 그 출제 변형 출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로 낼 수 있는 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이 마치 그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빈칸만 5개, 6개를 낼 수 있는데 어법은 전혀 불가능한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문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 지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뭐 저는 이렇다 하는 거고 이와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은 방식의 얘기를 영어가 아닌 독해 부분에서 나중에 읽고 나서 간단하게 찍어서 또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간접 연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 또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지만 아는 게 그 정도 아니니까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알려주면 공통된 의견일 것 같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은 그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런다면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영상으로.